응급실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증이거든요. 뇌졸중 증상은 아픈 문제는 아니에요. 좀 이따 좋아지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리 진단이 되면 될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가족분들이 계시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이상한 동작, 같이 식사 중에 우연찮게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오트 대표 김철입니다. 뇌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큰 합병증, 후유증을 주기 때문이죠. 뇌질환하면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뇌종양이라든지 간질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뇌전증, 아니면 뇌염, 뇌수막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질환이거든요.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뇌 반구에 손상이 오면은 왼쪽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대뇌 반구가 이상이 오면 오른쪽 반신마비가 있으면서 언어장애라든지 기억장애, 성격 이상, 계속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뇌마다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다양한 후유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응급실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뇌졸중 증상은 아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한쪽이 움직이기가 좀 떨어지고 손발에 갑자기 힘이 떨어졌어도 약하게 오는 경우는 좀 이따 좋아지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심한 뇌경색이 온 경우는 아예 거동이 안 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구토하면서 완전 정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의식자가 된 경우에는 심하게는 발견 자체가 늦어져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오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요즘 상황에서 좀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기에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누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를 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빨리 진단이 되면 될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뇌 손상의 정도는 가족들이 앞으로 짊어지게 될 후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가 된다면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개인적으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늦어졌을 경우에는 자기 혼자 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게 온 가족의 짐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후유 장애가 남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겠죠. 주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가민가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환자가 병원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설명하고 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게 후유증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단순히 어지러움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두통이랄지, 흔히 알고 있듯이 한쪽 얼굴 표정을 제대로 짓지 못한달지, 침을 질질 흘린달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만든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급하다는 의미에서 fast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F는 face, 얼굴의 앞면 움직임을 확인해봐라. 만약에 이 내지는 인상을 찡그려 보세요. 한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입술이 한쪽이 덜 올라간다, 내지는 혀를 내밀어 봤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얼굴 앞면 움직임 이상이 있는 거니까 뇌경색 가능성이나 뇌출혈 가능성,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A, 암인데요. 손을 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게 뇌졸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경우에도 한쪽으로 힘 빠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목 디스크나 이런 거는 좀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 뇌졸중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는지를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응급실에서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두 가지 물어보거든요. 하고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 장애인데 이런 게 있으면 또 뇌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 T, 타임입니다.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시술을 해줬을 때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119를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해라 라는 의미에서 FAST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CT, MRI 빠르게 찍고 뇌 경색이 확인이 돼서 시술을 통해서 뚫어져서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퇴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호전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시술하고 돌아와서 바로 중환자실 간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진찰을 해보면 팔다리 움직이는 게 처음 왔을 때보다 좋아져서 잘 움직이고 의식도 명료해지고 발음도 명료해지고 큰 후유증 하나 막았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최석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주변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평상시에 환자분이 하지 않던 그런 이상한 동작, 같이 식사 중에 우연찮게 들고 있던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린달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본달지, 말씀을 하시려는데 기억을 못하고 단어를 이야기를 못하신달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 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시야장애 같은 것도 있으면은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한쪽에 있는 것들을 못 알아보고 그림을 그릴 때도 한쪽을 못 그린다든지 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환자가 자기 증상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다 벌어질 수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서 더 잘 벌어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 마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환자분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서 못 움직이는데 이쪽 팔을 무시를 하는 증상인 거죠. 눈에는 보여도 인지를 못하거나 시야장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통하면 워낙에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두통이 있을 때 매번 모든 검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는 않은데요. 통계로는 전 인구가 1년 내에 두통을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두통 중에서 정말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 안쪽에 혈관 이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혈관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튜브가 이제 튀어나오듯이 자전거 튜브 같은 거 보면 한쪽 찢어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불룩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요게 터지면 아주 위험한 뇌혈관 출혈이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혈관 꽈리 같은 게 있진 않은지 모야모야 디지즈라든지 그런 기형 같은 게 있지 않은지 그런 게 없고 뭐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오래 보느라고 생긴 이제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두통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혈관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터져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은 젊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젊은 사람에서 있는 두통도 안심하지 않고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한 번쯤 하셔라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더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구토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구토물을 주변에 기도로 흡입되지 않도록 멀찌감히 이렇게 치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응급실에 이 뇌졸중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오는 동안에 처치는 상당히 중요한데 뭔가를 이렇게 먹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뭐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는 주스나 음료수를 먹이시는 분도 있고 흡입이 돼서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이 흔하게 하실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손, 발을 따는 문제, 심지어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는 정말 10손가락에 줄줄줄 흐를 정도로 손발을 따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치료에 도움보다는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힘든 거라면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아주 빠른 판단을 해내고 또 그 진단이 맞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전부 시간적인 요인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완비하고 있는 그런 응급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힘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응급실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천천히 와가지고 오래된 문제로 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 아프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는 있고요. 제한된 인력 가지고 많은 환자들 중에서 위험한 환자부터 빠르게 검사를 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뛰는 게 응급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20-30명씩이 쭉쭉쭉쭉 접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분 만에 환자를 막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상황이죠. 한 가족이 아빠가 좀 이상하다라는 증상으로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환자는 이제 60대 남성이었는데 환자와 가족들이 10명이 같이 온 거예요. 과하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좀 반응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새벽에 싱크대에다 소변을 봤어요.가 이상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왔을 때 환자는 너무 멀쩡하게 걷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한쪽으로 힘 빠짐도 없고 두통도 없고 어지럼도 없고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술 마시고 싱크대에다가 소변을 본 게 잘못인가 지금 너무 멀쩡한데 이러고서 환자분은 지금 중환 질환이 아니니까 중환 환자들 먼저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도록 안내를 했는데 딸이 아빠가 이상하니까 당장 검사를 해줘야지 자기는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럴 때 의사가 명확하게 중증도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강력한 액팅을 받고 이 환자 보호자들 10명을 달래려면 빨리 검사를 해주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머리스티를 빨리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웬걸 그 환자한테 작긴 하지만 뇌출혈이 머리 안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전날 술을 먹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새벽에 뇌출혈이 생기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고 그다음 아침에는 뇌압이 조금 호전이 되면서 증상이 좀 없어진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던 거죠. 이게 가족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할 때에 지금 진찰만을 보고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그런 기억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기억도 참 많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가족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를 않아요. 추석 무렵이면은 난방을 시작을 해요. 아직도 화목 난방을 사용하는 집들이 있어서 귀향을 해서 살펴보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응급실에서 어떤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호프리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어가 타임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뇌경색 뇌출혈이 뇌졸중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 6시간, 12시간 이렇게 지나버리면 막혔던 혈관 또는 터졌던 조직 주위로 조직들이 괴사가 됩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썩어가는 거죠. 조직이 상해버리면 우리가 시술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찢어지거나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시술을 하거나 하려면 그 골든타임 내에 증상이 맞을 때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뇌경색 치료하려고 그러다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이 치료도 못하고 저 치료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압이 늘어나면 반대쪽 뇌까지 누르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재활까지 진행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